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가 밀려드는 엔비디아 GPU 수요에 그 패키징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칩은 곧 최고의 성능을 구가하는 칩을 조건 반사적으로 의미합니다. 현재는 그 챗 GPT의 부상으로 GPU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 업체인데요. 이 TSMC 7나노에서 만드는 A100, 그 암페어 100이죠. 그리고 4나노에서 만드는 H100, 호포 100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스펙을 낮춘 그 다운그레이드한 A800, H800 GPU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TSMC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 캐파가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고급 컴퓨팅 GPU에 대한 높은 수요는 고급 패키징 용량이 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 칩본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와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에 대한 수요가 현재 TSMC 가용 용량을 훨씬 능가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TSMC가 패키징 설비 증설에 나섰다는 보도가 대만 매체 디지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TSMC가 지금 그 애리조나 팹을 한창 짓고 있고 일본, 독일에서도 팹을 짓고 있지만 TSMC 매출의 96%는 아직 대만 팹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16나노 이하의 첨단 칩을 만드는 팹은 100% 대만에 있는데요. 이 월간 기준으로 12인치 웨이퍼를 10만 장 생산하는 기가 팹의 경우도 TSMC가 총 4개를 갖고 있는데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이번엔 그 패키징 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패키징 설비도 피장파장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패키징의 대만 집중은 이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더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이 고급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TSMC의 모든 시설은 대만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칩 제조는 대만 의존이 강한 게 현실이고 최근 그 중요성이 부쩍 부각되고 있는 패키징 설비도 한술 더 떠서 대만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TSMC가 패키징 공장 증설에 나서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AI 칩 GPU에 대한 수요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최근 그 개당 3만 달러라는 그 엔비디아의 H100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A3 슈퍼컴퓨터를 출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도 최근 몇 달간 엔비디아 GPU 수만 대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에도 엔비디아의 그 $10,000짜리 GPU로 암페어 서버 GPU인 A100이 10,000개가 사용됐습니다. 챗 GPT와 경쟁하는 벤처기업들도 엔비디아의 GPU를 몇 개 썼는지 밝히는 것을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 GPU 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TSMC의 패키징 설비 증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SMC는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까지 엔비디아를 위해서 추가로 10,000개의 칩본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웨이퍼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최고급 데이터 센터 GPU가 최대 60만 개 추가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매달 1,000개에서 많게는 2,000개의 웨이퍼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수요 증가는 TSMC 고급 패키징 설비의 가동률을 크게 높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 그 패키징 설비의 증설이 안 된다면 다른 팹리스를 위한 패키징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 때문에 TSMC가 서둘러 고급 패키징 용량을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이번에 그 설비 확장에 들어가는 그 패키징 기술인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소개된 이후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은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실리콘 기반 인티포저라는 판에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을 씁니다. 인티포저 외에는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평면으로 놓기도 하고 수직으로 쌓기도 합니다. 2D와 3D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2.5D 패키징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술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28나노 칩에 대응하는 기술 정도였지만 이제는 5나노, 4나노 칩 가장 최첨단 공정에서 만드는 칩이 바로 이 패키징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TSMC는 이 기술 덕분에 지난 2016년부터 애플 AP를 전량 제조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도 이 첨단 패키징을 올 4분기부터 프리미엄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에 적용한다고 공식화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TSMC와 삼성 간 패키징 전쟁이 볼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이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칩을 위해서 TSMC가 패키징 설비 증설에 나서고 이런 일련의 TSMC의 움직임과 흐름이 뜻밖의 부작용으로 생각지도 못한 나비 효과로 기결될 가능성도 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그 TSMC가 엔비디아 GPU의 부각으로 엔비디아 칩 생산 캐파가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엔비디아와 TSMC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음을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외신에서는 TSMC가 칩 제작 견적을 또다시 6%가량 올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TSMC로서는 칩 제작 견적을 높여서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GPU로 칩 불황이 호황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판국인데 칩 제작 가격부터 올리는 파운드리 파트너 TSMC가 미울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외 다른 팹리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엔비디아의 우선적으로 팹 설비가 배정되는 움직임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자신에게 배정된 팹 용량에 변화가 생기는 팹리스도 일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TSMC와의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앞으로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 흥미진진한 전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